안녕하세요. 개차 김민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옵션을 설명드리기 위해 나온 만큼 옵션생 김민겸 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려볼 옵션 바로 반자율 주행입니다. 차간 거리 유지, 급제동 기능, 전방 추돌 방지 기능 이런 거 있으면은 실제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에도 특약 조건 내걸면서 할인 가능하다 보니까 요즘은 편의성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금전적인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점점 중요해지고 있어요. 참고로 제가 타고 있는 차는 크루즈 컨트롤만 되다 보니까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할 때 주의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 사시는 분들이 저는 부러워요. 그래요? 제 건 크루즈 컨트롤만 있는 거가지고 그래서 앞차가 속도를 줄여도 그냥 박아버립니다. 다음 차는 무조건 반자율 주행이 완벽하게 들어간 모델로 고르실 거예요? 웬만큼은? 그 정도로 중요한 옵션인 거예요? 그쵸. 이제 그냥 저는 사실 옵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편의 기능 다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이게 또 항상 그런 게 아니잖아요. 편하게 느긋하게 타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좀 더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께 반자율 주행 옵션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 주행 핵심 기능 두 가지가 있죠. 이제 웬만한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바로 차로를 준수하는 거, 차로 유지 보조, 여기에 더해서 앞차와의 간격 조절까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차 거리 속도 맞춰서 달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 두 가지 기능이 마련되어야 우리가 말하는 반자율 주행 기능을 누려볼 수 있겠다. 이제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안전 주행을 위한 편의 기능 여러 가지 더 있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각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바로 엘카스 그리고 아다스 혹은 에이다스라고 부르는 이 두 가지 용어. 자, 우리가 생물 분류할 때 뭐라고 하죠? 계문, 감목, 과속종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처럼 엘카스와 에이다스도 서로 상대적으로 상위 개념 그리고 하위 개념을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서로 가리키는 범주가 다르다고 보면 되는데 엘카스 뭐의 줄임말일까요? 바로 레인 키핑 어시스턴스 시스템, 즉 차로를 지켜주는 것을 보조하는 시스템이다. 자, 차로 유지 보조 장치 아시겠죠? 그럼 이 아래 에이다스는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드밴스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심화됐거나 진보된 그런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첨단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딱 느낌 오죠? 운전자를 전체적으로 보조한다는 뜻을 담고 있으니까 이 에이다스가 상위에 있고 이제 엘카스가 그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범주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 엘카스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상위 개념, 이 에이다스에는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자, 이 아이다스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는 바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제는 다들 아시죠? 어댑티브가 뭐에 맞춰 나간다, 뭐에 순응한다 이 말이겠죠? 어떤 거에 순응한다는 걸까요? 바로 이 앞에 포머, 카, 뭐예요? 앞서가는 차. 이 앞차와 어댑티브 맞춰 나가는 순환 컨트롤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차가 뭐 100km 달리고 있으면은 내 차도 100km로 앞차가 달리고 있다. 그러면 내 차 역시 이 정도 간격을 두고 달릴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이러한 거리 조절과 속도 조절까지 맞춰 나가니까 정말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말이 딱 맞겠죠. 참고로 저는 여기서 어댑티브가 없는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앞차가 속도를 줄이건 뭐건 간에 제가 100km 설정했으면 그대로 갖다 박습니다. 오! 그렇게 앞인 줄 몰랐네. 괜찮아요? 자, 이러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현대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바로 SCC! 앞서 말씀드린 어댑티브, 이게 똑같이 쓰기 싫다 이거예요, 현대에서는. 그래서 스마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현대는 참 스마트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리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가장 맞물리면 좋은 기능 뭐가 있겠어요? 앞차를 추돌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 즉 자동 긴급 제동 혹은 전방 추돌 방지 보조라 부르는 기능이 있겠죠? 자, 이런 데 있어서는 그 유명한 볼보가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AEB, 여기서 A는 오토노머스, E는 긴급이니까 이머전시예요. B 뭐예요? 브레이킹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FCAA, 전방 추돌 방지 보조 기능. 만약에 이러한 기능들이 없다 한다면 내가 전방 주시를 잘못했을 때 혹은 앞차가 급정거를 했을 때 순전히 운전자가 민첩하게 풀 브레이킹을 해야만 앞차를 박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FCAA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AEB 기능 정도는 있어야 운전하는 데 있어서 큰 스트레스 없이 시내 주행을 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다음으로는 이거 없이는 이제 반자율 주행 기능 성립이 아예 될 수 없는 차선 이탈 경고, 더 나아가 차선 이탈 방지 혹은 차로 유지 보조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초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차선 이탈 경고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얘는 도로 위 점선이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우측 타이어가 달리다가 이 차선을 밟았어요. 그러면은 차선 이탈할 수 있으니까 바로 경고를 한다 이겁니다. 영어로는 레인 디파처 워닝 시스템, 앞 글자를 따서 LDWS, 약간 마약 이름 같은데 이 기능 이름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차선 출발 경고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출발이 아니라 이탈이라고 해석하는 게 좀 더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번역이 되겠죠. 알람을 크게 낸다거나 아니면 운전자에게 진동을 전달함으로써 너 지금 차선 이탈하려고 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차선 이탈 경고. 그 다음은 바로 차로 유지 보조를 설명드릴 건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LCAS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레인 키핑 어시스턴스 시스템. 앞서 LSD가 단순하게 경고를 했다면은 이제는 경고로 끝나는 게 아니죠. LCAS는 적극적으로 이 주행 중인 차체가 차선을 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타이어가 차에 닿기도 전에 뭐 경고를 하는 걸 넘어서 차로 중앙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기능 들어가겠죠. 그 동시에 좀 더 우악스럽지 않고 부드럽게 가운데를 유지하게 해준다면은 우리가 운전자 입장에서 좀 더 좋은 승차감 제공한다, 좀 더 우수한 반자율 주행 기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제 경험상으로는 벤츠 상위 모델 혹은 현대기아차의 상위 모델들이 가장 잘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교수님, 우리가 차선 변경하려고 할 때 내 후측방에 차가 오고 있어. 그럼 이제 경고하는 거, 사이드미러에 불 들어오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BCW.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데 BCW, 즉 블라인드 스팟 컬리전 워닝의 약자입니다. 자, 이 블라인드 스팟,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은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 이러한 사각지대 충돌 경보 이런 거 필요 없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역시도 좋은 시력과 탁월한 공간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거 필요 없다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죠. 게다가 간혹 수입차 중에는 사이드미러를 보자면 옆차로 달리는 차를 확대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일까요? 랭글러. 맞습니다. 굉장히 크게 확대해 주다 보니까 내가 바로 옆에 달리는 차는 보이는데 그 외의 차는 사실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러한 아쉬운 점을 보여주고 있는 차들이 있는데, 주로 북미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차들은 이 블라인드 스팟 컬리전 워닝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깜빡이로 이제 알려주면은 내 옆에 지금 후측방에 차가 붙어 있구나라는 걸 감지하게 되고 좀 더 신경 써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고마운 기능이 바로 BCW 후측방 충돌 경고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 살펴봤던 ADAS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이 ADAS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채널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차 살 땐 개차, 실거래가. 다른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이러한 주행 안전 관련 기능들 어떻게 부르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이 ADAS, 독일에서 탄생했죠? 그래서 우리가 벤츠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벤츠에서 부르고 있는 ADAS와 대응하는 개념의 용어, 바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행 관련 옵션들은 엔트리 모델이나 미드 사이즈 모델에서는 거의 상위 트림을 가야지 얹을 수 있는 옵션이고, 주로 CLS 그리고 S클래스 같이 상위 모델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ACC를 얘기해 볼 건데, 벤츠에서는 디스트로닉이라는 이름을 넣고 있어요. 풀네임은 디스트로닉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LCAS는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거의 비슷해요. LCAS는 뭐 키핑이라는 핵심 단어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액티브 레인 키핑 어시스트,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BCW, 즉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면서 경고해주는 이 BCW는 액티브 블라인드 스팟 어시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총체적으로 모인 게 바로 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그리고 제가 과거에 S클래스 한번 시승해 봤을 때 이 기능을 이용해 봤었는데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사람이 운전하는 듯한 느낌을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기아의 플래그십 모델과 필적할 만한 기능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브랜드는 바로 BMW. 방금 벤츠는 부드러운 자율주행 특성이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BMW는 약간 남성적인 터프한 느낌이 있습니다. BMW의 반자율주행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앞서 벤츠와 굉장히 유사한 이름이죠. 어시스턴트라고 하면 이제 조수가 될 텐데 운전 조수다. 특이하게 BMW의 경우는 이 기능 이름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운전 조수가 함께 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내고 있는 장면법 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작년 출시한 신형 3
시리즈와 그리고 7 시리즈에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네임이 붙어요. 그리고 현행 5 시리즈 플러스가 추가됩니다. 제가 이용해봤던 반자율 주행 기능은 바로 이 5 시리즈에 들어갔던 플러스였고, 이 프로페셔널 붙으면서 차선 인식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개선됐다고 해요. 그러면 주행감이 조금 더 부드러워질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MW에서는 이 ACC를 뭐라고 볼까요? 약어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A가 바로 이 액티브의 앞 글자를 따서 지어진 이름이죠. 그래서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우리가 반자율 주행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뭐가 있을까요? 볼보요. 그렇죠. 우리가 볼보를 빼놓고는 이 반자율 주행을 논할 수가 없겠습니다. 볼보의 반자율 주행 기능 이름은 과연 뭘까요? 파일럿 어시스트입니다. 볼보는 이 브랜드가 담고 있는 뭐 디자인이라든지 기능처럼 이 장면 역시 굉장히 정직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ACC는 어떻게 부를까요? 그냥 그대로 AC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BCW, 볼보에서는 블리스라고 부르고 있어요. 블리스, 참 어감도 좋은데 무엇의 약자일까요? 바로 블라인드 스팟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전방 추돌 경고 장치 AEB, 이것은 시티 세이프티라는 장명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티 세이프티라는 기능은 단순히 전방 차량과의 추돌 뿐만 아니라 시내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 다양한 브랜드, 많은 수입차들이 다 이러한 기능들을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캐딜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는 슈퍼크루즈라 해가지고 거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맞먹는 그런 자율주행 보여주고 있지만, 아쉽게도 국내에서는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캐딜락은 현재로서는 차선 이탈 경고와 함께 스티어링 개입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포드랄지 링컨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인기 많은 제규어 랜드로버도 캐딜락과 마찬가지고, 인피니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푸조 역시 지금의 제 차와는 달리 차선 이탈을 막아주는 기능과 함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넣고 있다 보니까 반자율 주행 기능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해서 오늘의 옵션생은 반자율 주행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옵션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혹은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댓글에다가 어떤 기능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 써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지금까지 옵션생 개차 김민규였습니다.